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경향신문 3면입니다. 3박 5일간의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 순방 마치고 돌아왔죠, 어제. 그런데 돌아오면 국민들 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정말 대한민국 위상 높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줄 알았죠.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경향신문 3면입니다. 경제 위기에 장관들 공백 상태죠. 여전히 몇 군데. 여당은 4분까지 숙제 쌓인 윤 대통령 어제 귀국길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러저런 질문을 받고 있는 공군 1호기 타고 귀국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받고 있는 모습도 사진에 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물가 등 3중고 지지율 반전 고전하고 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주째. 부정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평가가 3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돌아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내가 가서 고생했는데 돌아오면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상황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항상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하면은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에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특히 더 아플 겁니다. 다른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3배 이상 골치가 아프게 돼 있을 겁니다. 나갈 때 상황도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랬죠. 나가던 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바로 사직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탈 때 사직을 경찰청장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경찰청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 비난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1시간 반 통화를 한 뒤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장만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 떠나기로 예약을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간부 27명 전원 대기 발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27명 전원 대기 발령이라는 것도 쿠데타적 상황입니다.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전두환 대통령 되기 직전이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검찰 인사, 지금 바지검찰총장을 못 구한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대규모로, 그것도 윤 대통령의 측근들로 쭉 해서 지금 사임이 아주 낙엽처럼 흩날리고 있죠. 그 군인사도 잡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나가기 전부터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의 여당 대표 여러 가지 내홍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풀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국회 원구성은 아직 안 돼 있죠. 박순애 장관 그리고 지금 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는 바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청문회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경제 상황은 미중유라는 표현, 초유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경제 정책에 관련된 인사들은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씩 솜씨를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 본인의 솜씨도 문제지만은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그리고 또 관련되는 장관 차관들의 솜씨 여기서 이런 딱 심포니가 아주 하모니가 돼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까지 한꺼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숙제가 산더미다. 그러면 신성범 의원님 차근차근 짚어보면
지금 장관 공백 같은 것도 일각에서 그런 말 나오고 아니 이거를 왜 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가져오지? 그러다 보니까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이런 점도 걸림돌로 되고 있고 여당의 내부는 좀 더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만기칠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 첫째, 문제는 경제예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뭐 무역 적자, 주가 하락 다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와 차고 앉아서 뭔가를 계속 고민해가지고 실력을 보여 입증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 네. 여당 내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이준석 대표를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쫓아내든지,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안고 가든지, 여당 내분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당무에 관여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시그널 자체를 이른바 윤핵관들은 아하, 공격을 해도 되겠구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 국민도 그렇게 보는 대목이 있다. 셋째, 네. 여당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야당하고 협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 실마리는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에요,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어요, 선관위에서. 그런 문제.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도한 음주운전 흠결이 있어요. 이 두 분을 밀어둘 것 없다. 제가 볼 때는 빨리 하고 야당과 협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장관들의 지금 임명된 장관들의 저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장관들이 업적을 내도록 독려해 줘야 돼요. 네. 지금 대통령이 출근할 때 하는 말 외에 중요부처 장관들의 정책이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장관들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는 걸로 되고 전체적으로 국정의 큰 운영에 부담이 돼요. 장관들을 더 다고쳐줘야 된다라고 봐요. 네. 말씀만 들어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첩첩산중이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그런 답답한 지경이다 느끼실 것 같아요. 조선일보 오면 볼게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국민 평가는 박합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인사 논란, 당내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즉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째 동반 하락이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국정수행 지지율 주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5주 딱 보입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한때는 긍정평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보세요. 점점 올라가죠. 부정평가가 3주째 상승해서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양당의 지지율도요. 보세요. 국민의힘이 내려옵니다. 민주당은 이 정도. 그런데 일부 조사에서는 양당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민주당 지지율 더 올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민들이 대통령 취임하고 예전에 그랬잖아.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후한 평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냉혹합니다. 냉철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뭘 했냐? 이 정부 취임하고 나서 뭘 보여줬냐? 아마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3주 사이에요. 유영하 교수님, 대통령 긍정평가가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인가요? 이번 주군요. 예, 어제 갤럽 조사 43%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신뢰도에서 갤럽 조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저게 이제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43%다 그 이하로 빠지면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냥 쭉쭉쭉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난국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상으로 둘러싸인 난국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책임감이 있느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나토 회의도 이제 거기를 왜 갔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무슨 비행기 안에서 들어올 땐 달랐지만 나갈 때는 거기 와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유로 축구 리그를 봤다. 영화 한 편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고물가에 걱정이 쌓여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거기 가서 무엇을 얻어왔느냐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 능력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을 지금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도어스태핑을 또 하겠죠, 대통령께서. 근데 지난번 도어스태핑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물가 문제와 그 삼고 현상과 경기 위기 침체를 기자가 물어봤을 때 언론인이 근본 대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책임한 발언이죠. 대통령의 그런 발언.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알아서 그냥 살아나가라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도어스태핑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은 그 아침마다 거기에 언론인들이 질문할 때 좀 준비를 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 메시지 하나하나는 실제로 시장의 영향도 엄청나게 주고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 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40%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상태면은 다음 주에 4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걸 돌파할 능력과 책임성이 있냐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부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반적 위기 상황이다 해서 진짜 긴장과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나갈 건가라는 문제를 진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문인철 평론가님 또 여론조사 분석의 달인이시니까 쭉 한번 쭉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서 보셨죠? 53%까지 갔다가 3주 만에 10%포인트가 빠져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취임을 했을 때 또는 취임 전에 당선자 시절에도 보면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이나 인수위 시절 다른 그 당선자나 대통령 또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의 대통령에 비해서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팬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뭉치는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때 우려했던 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경기가 좋으면요 당 내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조금 넘어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내 문제 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영역까지 합쳐져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뭐 잘못하면 이제 뭐야 너희들은 싸우고만 있어? 아직도 뭐 당 대표 이준석 대표와 뭐 이렇게 윤핵관 이렇게 싸우고 있어? 언론이 알 때마다 이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조금 낮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지금 갤럽에서는 40대 28로 국민의힘이 그래도 얼뚱이 높습니다만은 아까 앵커께서 소개해드린 다른 여론조사 조사에서는 뒤집혔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 뒤집히게 되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 뭐 정책을 확 바꾼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럼 100번 바꿨죠. 그러니까 정책 하나로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해 나가야겠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인사 부분이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볼 때 부정평가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인사 부분입니다. 지금 예정자로 돼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결단을 대통령께서 빨리 내려주시는 게
그나마 그 조금 국민들을 불쾌감을 조금 줄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 내분 그 부분도 이제 조금 관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막 신난 분들이 있어요. 뭐 나토에 대한 갔다 온 것도 막 폐무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국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죠.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한테 침공을 당했습니까? 물론 러시아보다 힘도 약하기도 하지만 동맹 관계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안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나토에 가서 이 동맹 관계를 좀 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좀 더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동맹 아닙니까?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칭찬해야지 지지율 낮아지니까 모든 게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모두 다 바꿔라. 그건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숙제가 산더미로 쌓인 윤석열 대통령 그 중에 하나인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일경제 오면입니다. 자,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픈 것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예요. 여당 내홍에 지지율 역전됐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마중 나가서 구애를 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어떤 장면이 성남공항, 서울공항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때 뭐라 막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 안 들리시죠? 비행기 소음도 있고 해서. 그 다음 기사 보면 어떤 얘기 했는가 아주 친절하게 들려드립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윤심 잡기로 영접을 나간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도 나오셨네. 3초간 악수. 자,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이준석 대표,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럴까요? 웃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유쾌한 마음은 아닌 듯 해 보입니다만 시청자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어쨌든 이렇게 3초 정도 악수를 했습니다. 이 대표도 나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초 동안 악수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3박 5일에 순방 떠날 때 그때 이준석 대표는 안 나갔어요. 배웅을. 배웅 안 나간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좀 그런 격식이나 이런 거를 좀 갖추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에 뭐 가서 좀 인위적으로 볼 수 있는 환송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기로 했다까지가 제가 들은 공식 통보입니다. 저는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어떤 허례허식을 좀 멀리하는 모습 보이시겠다는데 저는 네. 오히려 거기에 부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안 가는 거고. 근데 이게 호사가들의 입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신성범 의원님, 저 때는 허례허식에 이런 거 아유 따지지 말아요. 근데 갑자기 올 때는 생각해보니까 허례허식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겁니까? 왜 나갔습니까? 지금 그러면 나가도 안 나가도 문제인데 뭐 아니 앵커께서 3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표도 나오셨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나오셨나 뭐 이렇게 그 말도 이제 뭐 정치부 기자들의 해석을 다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막 급한 거죠. 27일 날은 저는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청도 없고 하는데 그리고 옛날처럼 뭐 다 나가가지고 여당 지도부가 나가서 다 잘 다녀오십시오 빠이빠이 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행태다.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당원 여러분도 보십시오.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 관계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악수 세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간 거죠. 아하. 악수 패싱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친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 6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갈등설은 오해거나 과장이다.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경민 의원님, 글쎄요. 정치가 해석의 예술이라고 합니다만 윤 대통령과 갈등설은 오해거나 과장, 이 악수 3초 악수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가요? 네. 공항 나갔다고 지금 이 몇 달째 굴러온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죠. 제가 만약에 저 말이 진짜라고 믿으려면은 7월 7일 윤리위를 가령 연기하겠다. 연기는 이제 거의 취소에 가까운 연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저 말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7일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이번 주잖아요. 네네. 다음 주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네, 주 돌아오는 다음 주인데 만약에 주 초에 그래 연기할게라고 공식으로 발표한다면 저 말을 믿을게요. 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윤리위가 7월 7일 날 열린다고 하면은 징계는 지금 불가피하게 당원 당규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하.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본인의 소명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지금 2차 혐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 관련이 된 김철근 정무실장은 징계 대상이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당신 징계할 거야라고 윤리위가 사실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올린 글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가만히 앉아서 내 목을 쳐주세요라고 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분명하잖아요.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하. 이건 대단합니다. 만약에 윤리위하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은 윤핵관하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윤 대통령하고 싸우는 것인지 그 타겟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하고 싸울 수도 있고 윤핵관 아니면은 윤 대통령 본인하고 직접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3차 대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뭐 핵실험 비슷한 뭐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윤리위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당 대표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리위를 해체해 버리는 거죠. 해촉을 하면 해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당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쿠데타적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윤리 결정하세요. 내가 최고위원회 대표로서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쿠데타적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윤리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의 가장 아픈 데를 훅 찌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 일은 아닌데요. 하여튼 굉장히 소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윤리위가 가령 그대로 예고한 대로 할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또 윤 대통령의 말로는 지금 자기는 당무 관여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말이고요. 꾸민 말이죠.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윤심은 작동하니까요. 윤 대통령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신경민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른 당 상황이니까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네. 국힘은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불가근 불가원 정도의 입장일까요? 성일종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이 이 직을 내놓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손절해라고 하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러실 분도 아니십니다. 예.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박 실장님께서 사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윤심이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예. 오늘 혹시 또 접촉을 하시나요? 오늘 만나실 계획이세요? 오늘은 딱히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윤리위 전에 사퇴할 거라고 가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 나간 사이에 비서실장이, 생각해 보세요. 비서실장이면 측근 중에서도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윤리위를 오늘이 2일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닷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나 그만둘게요. 완전히 대표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 이게 뭐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성일정 의원은 대통령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라고는 했지만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인철 평론가님, 예.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갈 때는 안 나오니 마중은 나온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아까 지지율도 있었지만 경제도 이렇게 안 좋고 지지율도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 설령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표현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일종 정책의장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요, 여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던 간에 여당 대표의 역할을 보면 항상 국정 운영을 도와주려는 역할을 이렇게 자초하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야당 대표일 때는 정권을 잡기 전에는 멋져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 막 어떤 파이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치 있는 멘트도 하고 그게 어울렸었는데 여당 대표를 되고 나서는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느 대통령 때 어느 당대표, 누구 대표였다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를 하고 나서 연설문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좀 그 작업을 참여했었는데 너무 대통령 이제 어떤 방향하고 똑같길래 제가 뭐라 했죠. 아니 대표님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 백브리핑용이나 하지 무슨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랬더니 당 대표께서 정색을 하고 여당 대표는 혼자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혼자 팀이면 안 된다. 국정 운영에 발을 걸면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거 하는 게 그게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 내가 한 수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그런 것이 이렇게 별로 안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국정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자기 색깔이 너무 드러나니까 이러한 반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혀 녹록지 않고 더욱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공항에 온 것을 가지고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평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 좀 두 건을 좀 연이어 볼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공항 달려가서 윤 영접한 이준석. 공항 간 걸 언론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운명의 한 주입니다. 7월 7일 날 견우직녀가 물론 음력일에 만납니다만 일단 양력 7월 7일 견우직녀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운명의 한 주 윤리가 열려요. 운명의 한 주다.
야, 사진도 꼭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울상인 듯한 사진을 일단 실어놨어요. 동아일보 일면에. 동아일보 오면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이준석. 자, 이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이준석, 박 만남 돕겠다며. 박이 누굽니까? 박근혜 만남 돕겠다며 의원과 하버드 동문을 거론했다. 이거 누가 얘기일까요? 성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 기업인의 주장입니다. 의혹 쟁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정권 초인 2013년 7월과 8월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건 뭐 유튜브 채널이 애초에 제기했었죠. 그리고 이쪽 갈게요. 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3년 7월 이준석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물론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거론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왜?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언급한 두 명은 이 대표와 하버드대 동문인 컨설팅사 대표 류모 씨와 전직 의원 김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 대표가 거론한 두 명을 자주 접촉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교수님, 결국은 물론 윤리위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전 지금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 네.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20여 차례나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하고 결국은 그것이 로비였다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회사 김성진 대표가 있는 회사를 방문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당시에 이제 박근혜 키즈라고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중요한 건 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계속 사실상 이런 언론 보도를 볼 때 국민들은 이제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 대표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윤리에 회부됐던 간에 네. 뭔 문제가 있든 간에 그럼 과연 집권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님께서 다음 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한 주가 됐다는 싸움 구경하는 거죠. 국민들은. 집권여당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과 윤핵관이라는 세력이 싸움 구경을 하니까 우리가 흥미롭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초반부에 물가 문제와 경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집권여당에서 지금 싸움만 하고 있다. 지금 50일이 지났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면은 지금 이 정부가 고위당정 협의회도 제가 하는 걸 못 봤어요. 29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정당 정치가 실종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함께 모여서 그거 항상 했지 않았습니까? 총리 공간에서. 어느 정부 다 했어요. 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고물가 시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건 저는 하여튼 뭐 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네. 끝내야 됩니다. 아하, 네. 이번 주라도 빨리 끝내고 네. 이러한 국민의 위기 상황들, 네.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네. 국민적 이해관계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사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임박해 있죠. 전대 출마 고민 중이라는 박지원, 이재명 불출마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신경민 의원이 1분 드릴게요. 박지원 전 위원장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은? 이 정도면은 거의 나오려고 지금 하는데 여건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위원장의 등용은 이재명 지사 후보죠. 추천으로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추천으로 들어온데 굉장히 옳은 소리를 했어요. 선거에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대로 안 한 겁니다. 송영길 서울시장과 이재명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도와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성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홀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재명 불출마를 얘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편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오는 건지 당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출마한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은 뭐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 말투를 해야 되나요?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범 의원 한 30초 드릴까요?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은 낮죠? 국민이 이제 다 알잖아요.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저 박지현 전 위원장이 했던 말 가운데 뭐 불출마했다 이유로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나서면 민생이 실종될 거라는 저 부분은 좀 유의 있게 봐요. 또 하나는 이른바 7, 9 세대들이 50대들입니다. 이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하는데 과연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되는데 박수 부대로 전락해야 될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전당대회 또 룰도 전개가 될지 지켜볼게요. 아침의 멸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